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뭐가 일어날지 전혀 모르십니다. 오늘 내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여러분들은 예측 못하실 것입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미래는 모릅니다. 먼 미래는 확실합니다. 100년 후에 아무도 이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미래를 두고서도 사람들은 미래를 모른다고 합니다. 또 오늘 여기에 오신다고,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써놓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내가 초찬 모임에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기획을 세우면 거의 99.9%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한국인도, 한국인의 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잘못 기획된 것, 미래관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즐거운 아침을 대단히 불쾌하고 어느 면에서는 우울하고 이렇게 시작될 것 같아서, 비록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늘 희망 있는 아침밥을 먹었다 하는 소위 부정을 어떻게 긍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 부정이야말로, 어려움이야말로, 갈등이야말로 창조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울한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깊이 사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조찬 모임에서도 자꾸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게 어느 때 얘기입니까? 리차드 프로이다 얘기 한번 보세요. 이거 흔한 책입니다. 세계의 국가는 191개가 지금 돼 있으나 아마 더 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91개가 경쟁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 후진국. 그래서 우리 끈뜻하면은 선진국 대열에 끼자, 선진국의 일원이 되자, 우리도 빨리 미래의 선진국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국가가 언제 생겼습니까? 나폴레온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나라라는 의미는 나폴레온 때 처음으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온 지구가 지금 왕권, 민주주의, 독재, 뭐 하든지 국민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란 말이 우리에게 꽉 잠겨져 있고, 국가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폴레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것이죠. 근데 이게 벌써 엘빈 토플라도 여러 얘기를 했겠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 자꾸 국가를 내세우는 거죠. 엘빈 토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영역을 못 벗어나요. 로컬리즘, 지역화, 권역화, 그 다음에 세계화, 글로벌화, 이렇게 자꾸 국가를 단위로 해가지고 국가가 더 커진 게 권역화. 중국, 일본, 한국의 공동체, EU 공동체, 나프타 공동체. 이거보다 더 커지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리즘을 해서 전체의 나라와 나라 사이들이 벌어지는 국경 없는 사이, 이런 말 하거든요. 개인은 어디 간 것입니까? 국민국가에서 살던, 봉건주의에서 살던,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변해도 한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2000년, 3000년 전 처음 손도끼를 들고 이 세상에 나왔던 소위 호모사피엔스의 지혜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웁니다. 미운 사람이 죽으면 박수칩니다. 하나도 바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3000년 전에 쓴 그 고전들이 지금도 읽히고, 2000년 전 예수님, 그보다 더 오래된 석가, 공자, 지금까지 읽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사회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날아다니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왜 기독교가 아직도 있습니까? 왜 불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빤한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 담론을 피고 있는 데서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미래는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가족 속에 있고,
지금 3살 먹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얘들이 30년 후에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사회를 만들까는 지금 3살 먹은 아이들의 교육 속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3살 먹은 교육에 대한 건 전혀 알벤 토플라나 또 무슨 여기 리차드 프로리다나 어떤 책을 읽어봐도 3살 교육에 대한 거는 미래학자들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한국인을 잘 아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나 중국 문화나 서양 문화들에 비해서 뭐가 같으며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를 그동안 말해왔는데, 시대가 변하면 제 키워드가 변합니다마는 일관해서 흐르는 것은 시대가 변한 거지 내가 말하는 핵심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했을 때, 그때는 정말 가난만 벗어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해도 좋겠다. 너무 슬픈 가난, 너무 지겨운 가난. 문학작품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다 보십시오. 지금 읽은 거 이 10,000원짜리. 다 가난의 문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10,000원 주니까 이걸 돌려가지고 막 그 눈물겨운 얘기잖아요. 아마 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 살면은 이 지금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돈 주고서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돈 매덕을 주어도 불행한 사람. 마이클 잭슨처럼 명예와 돈과 모든 걸 주고 위안에 수면제만 가득 담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 얘기죠. 이런 얘기 없이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 화두가 그건 뭐요? 당신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섰을 때는 한국인 욕을 막 하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은 새가 울면 bird sing 노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종이 운다. 왜 같은 걸 즐겁게 노래 부른다고 안 듣고 눈물 흘린다고 보냐? 왜 운다고 보냐?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한 거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그런 눈물 얘기를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이고 가난하고 했는데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주면 행복한 걸. 그걸 못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자,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이 10,000원짜리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계속 요즘 얘기입니다. 대학생이 면접만 보면 불합격이 떨어져요. 성적은 좋은데 아마 좀 인상이 좀 험해 보이고 말이 좀 어눌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회장실 뒤에 숨어 있다가 몇 번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회장실 저 뒤에 숨어 있다가 그 회장 들어오는 걸 꽉 잡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못 벌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제발 불합격되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면접에서 떨어졌으니 나를 면접을 좀 한 번만 기회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다 면접했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하도 사정하니까 그럼 조건이 있다. 근데 오늘 이거 많이 들으신 얘기고 싫어합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뭐 교회 이런 데로 상당히 퍼져서 지금 또 그 얘기 또 한다 이제 이러실 분 계신데, 아무리 반복해도 지금 이야기의 화두에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도 애걸을 하니까 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발 씻고, 너 노모가 있다니까 어머니 발 씻어드리고 내일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이 별난 사람 다 있다 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 보고 발 좀 내쇼. 그러니까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아이 그래야 취직시켜준다니까 어떡합니까? 발 내쇼. 그러니까 물 떠다가 이렇게 해서 어머니 발을 씻기려고. 발을 씻기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여태 자기 어머니 발을 못 봤는데,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오늘까지 오기 위해서 험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이게 사람 발이 아니오. 돌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것을 딱 감아고 눈물을 확 흘립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고마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키우기 위해서 가진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사람 발이 돌덩이처럼 쪼개쪼개 갈라지고 발톱 다 빠진 걸 씻으면서 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장한테 가죠. 씻겨드렸냐? 예. 왜 어땠어? 굳으시면 안 봐도 좋습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던 어머니를 찾게 됐습니다. 더 이상 뭘 취직자리보다 더 귀한 걸 찾았는데 뭘 제가 소원이 있겠습니까? 안 뽑아주실 텐니다. 그러니까 여보가 이리 와. 됐어. 그만하면 구두시험 합격했다. 내일부터 다녀. 이게 일본에 만든 말이 아닌 실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니, 기가 막힌 소니가 우리 삼성한테 집니다. 여러분들이 설마설마 하실 거예요. 외국의 지금 브랜드 네임은 큽니다, 우리보다. 그러나 LCD, 요번에 LED, 소니는 LED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LED라는 건 잘 알다시피 전력 낙하고 반도체 중에 다이오도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다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에서 우린 졌다, 한국한테. 그 왜 졌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품질이고 시장에서 모든 시장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이 정성을 다 들여서 이 세상에서 최고 품질을 만들면 이긴다. 그게 이 사람들의 철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 사람들은 30번 이 마스크를 뜬다고 그래. 이렇게 쭉 고집적이니까 이걸 뜨는 과정을 세밀하게 위해서는 고집적 하는데 몇 회를 더 이걸 분해하느냐에 정밀도가 벌어집니다. 이걸 30번, 40번 최고 아주 정밀한 보증을 60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를 그렇게 고급하게 몇십 년 보증 걸려서 정밀하게 정성 들여서 고품질 만들면 이긴다는 법칙이 깨진 겁니다. 왜? 게임기 막 발전하고 뭐 하니까 16비트 얼마 쫙 올라가면서 자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중질품 버리는 거, 정밀할 필요가 없는 거, 게임기를 이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무슨 전화 교환기라든지 미사일 쏘는 거라든지 우주선 하는 거라든지 이건 틀림없지만 애들 가지고 노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뭘 몇십 년까지 그걸 보증해주며 30번까지 뜰 필요가 있느냐. 이걸 단축한 게 삼성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반 정도로 이 프로세스를 줄였을 겁니다. 그러나 웬만한 반도체 다 이게 모든 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게임기 같은 범용 시장이 일어나니까 이건 소니 얘기 아니고 이 반도체들에서 만들어진 고품질 것을 고객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중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게임 시장이 이런 건 막 대중의 배추처럼 팔려나가는 겁니다. 대만하고 한국이 반도체에서 이기는 것은 고품질, 고기술, 아주 좋은 카스터마이드한 신용,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찾는 지금까지의 기술을 파괴하는 어떤 정상적인 지금까지 내려오는 고도한 그 기술에 대한 그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이걸 메타테크놀로지라고 해요. 기술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마케팅에서, 생산성에서, 코스트에서, 모든 면에서 수요자들이 찾는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이죠.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작은 하드디스크 4분의 1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웃었어요, 사람들이. 저 장난감 어디다 쓰냐. 저런 바보들 봐라. 저거 어디다 쓰냐. 여러분들 요즘 USB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하드디스크 이만한 것이 이 작은 거 만들었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비행기의 속도는 기차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바보들은 그러지요. 이 세상에 기차 있는데 기차보다 더 느린 거 그걸 왜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여기 미래의 결정을 짓는 것은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난 이야기, 뭐 지금 제조, 국가 경쟁 이게 전부 과거 얘기들이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은 프론트 이 유리창에는 여러 가지 길이 보이고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모든 사람은 이 프론트 글라스로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레아 미라 옆에다 있는 후경도를 보고 지금 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풍경이 앞에 이렇게 백미라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만은 뭐 다 백미라라고 하니까 이 레아의 미라입니다. 이렇게 뒤 비춰지는 후견 하는 거, 후경 이거 앞에 있는 거. 앞을 보고 그래야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보고 이걸 보고 이것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백미라를 보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미라를 보고 이게 현실인 줄 아니까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전부 지금 백미라를 달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후진성, 우리가 선진화하면 할수록 후진화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저 사람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선진화하는 게 후진화냐?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요, 모든 사람들은, 인종은 아프리카 남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소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요. 또 남성들 아까 자꾸 오늘 우울한 얘기하는 거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성들은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 DNA가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인간을 만들었던 이 세포 DNA 속에 혐기성하고 이 반대되는 거요. 이 두 개가 탄소를 마시는 거하고 산소를 마시는 거는 식물 동물처럼 두 개의 세포들이 있었는데 요게 뱉어놓은 거 먹고 요게 먹는 거 맺고 이렇게 서로 순환이 되는 건데 뭐 이럴 거냐 우리 함께 살자 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요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요 DNA 속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 여자 반반씩 들어가지고 애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반씩.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 희석되고 또 결혼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4분지 8분지 완전히 옛날 조상들의 피는 어디 갔냐. 한참 살다 보면은 뭐 이 씨김씨 아줌마인 거 아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해가지고 이 DNA는 물론 자꾸 희석됩니다. 외가친가 해가지고. 그런데 여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난자하고 정자가 받으면요. 다른 거는 2분지 1로 이렇게 섞이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남자 미토콘드리아를 여자 미토콘드리아가 싹 지워버려요. 너 아버지 피 결혼하면서부터 내 피는 가지고 있지만 내 피는 지워라.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을 쭉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프리카의 최초의 인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모계는 확실해요. 지금 내 어머니가 어머니 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가 가면은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옛날에 돌아온 것 같고 고향 같고 뭐 외갓집 하면 그러니까 간판에도 무슨 외갓집 뭐 이런 외할머니 친할머니보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자꾸 가서 저기 케냐 접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부가 6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조상들이 전부 흑인들에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때도 시커멓게 저고 태양열 받고 아주 건장한 그 모태에서 전 세계가 나왔다는 게 현재까지 이론에서 이게 정설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오늘 좀 시간 절약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족보 만들려고 애썼던 거예요. 여자들은 아예 몸에 족벌 가지고 다니지만 야 남자들 이러다 찢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성을 다 준 거예요. 야 몸은 너 가져가라. 그러나 이름만은 법만은 사회의 호정만은 그래야 이게 균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을 따져가지고 일본은 뭐 여성들이 결혼하면은 남편 성 따르죠. 서양도 마찬가지죠. 이혼을 몇 번 하더라도 자기 라이선스나 뭐 이런 데 보면 계속 전 남편 성이 붙죠.
한국만이 미토콘드리아도 여성이고 누라도 자기 성 안 버려요.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프랑스에 가가지고요 집사람 이름을 인숙강 이렇게 쓰니까요. 너 부인이냐 이거 그렇다고. 너 리인데 왜 여기 강이냐 이거예요. 이게 불륜이냐? 이거 정말 소개하기 힘들어요. 이거 하려면 이제 문화유학부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형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역들하고 서로 이렇게 칼처와 비슷한 글로벌리즘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애누리 없이 성도 최근에 생긴 거지만은 성이 생긴 이후에 가부장제도만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똑같은 두 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한쪽 성을 따른다 이렇게 됐어요. 일본 사람, 가까운 일본 사람들도 여자들이 이렇게 그 직장에 나가서 남자들은 상하에다가 전부 심의사원들이 제대로 인감도장 새깁니다. 왜 죽을 때까지 찍는데.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할지 모르니까 목도장 잘못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했다가 엉뚱한 사람한테 가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이씨면 죽을 때까지 이씨죠. 일본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교수들이 참 이상하다. 아,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 아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길래,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아, 우린 다 승 따른다. 그러면 그게 네 집 딸인지 어떻게 아냐, 그거? 비상 과장이죠, 그거. 너 네 집 딸인지 어떻게 아냐? 아, 네 집 남편 아닌지는 서로 비상 과장이지. 네 집 딸인지, 내가 이씨인데 얘 우리 딸이 결혼하더니 박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허망한 것을 믿고 허망한 제도고 이런 것을 전부 어느 정도를 알고 하면은 미래가 보이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가부장제도다 뭐 남자제 전부 남자 죽이면은 여자들이 강해진 걸 아는 페미니스트들 그렇지 않죠. 남자를 우애해주는 게 여자에게 이로웠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짐승 중에서 생물 중에서 3년을 길러야 고개 정도 돌리고 제대로 걸어서고 말도 하고 뭐 그래도 구실하는 거 개체로서 구실하는데 3년이 걸리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뛰고 모든 걸 먹고 다 체절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3년 동안 부모가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늦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모든 짐승들은 남자하고 짝짓기하고 남자가 사라져도 어린애를 낳고 자기가 기릅니다. 암컷이. 근데 인간만은 불행히도 혼자서는 절대 못 기릅니다 애들. 누군가가 남자가 옆에 있어서 아버지 구실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다. 다른 짐승들은 아버지 없어도 된다. 씨만 맞으면 된다 이거예요. 생식 본능에서. 근데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가부장제도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짐승은 남자 역할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라이언도 수컷은 절대 사냥 안 해요. 암컷들이 하지.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남자 그냥 놀고 여자들이 다 일합니다. 왜? 씨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이런 기막힌 상황 하에서 남자들 우애해주고 남자들 뭐 하는 것은 너 애 봐줘라. 너 바깥에 가서 벌어와라. 그래야 내가 3년 내에 키운다. 부성이라는 게 있다. 봐라. 내 아들이다. 성도 너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해야 붙어있지. 남자 막 학대하고 성도 막 뺏어가고 다 그러면은 내가 뭐 때문에 애 낳아가지고 이 집에서 뼈거리 파묻히게 내가 사냐. 그래도 콜럼버스처럼 막 바깥에 탐험하러 다니고 막 그냥 정치하러 다니고 막 너는 그래도 애라도 나니까 영원하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 뭐 시래도 줘서 남겨야지. 나 어디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해서 정치를 해야지. 이래서 정치, 경제, 사회의 바깥 일에 별로 쓰지 할 데 없는 일은 남자들이 하고 생명을 주고 가장 귀한 우리 민족을 씨를 계속 이어준 것은 우리 여성들이 한 것이다.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애를 낳을 수 있게는 미토콘드리아를 남긴다는 그리고 아이를 키워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좋아하는 그 가족에 있어서 주인이 누굽니까? 아무리 학대받아도 주인은 어머니죠.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건 아까 어머니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버지 발 씻겨오더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경쟁 관계고 남입니다. 아버지들은.
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유학 가가지고 참 아버지가 너무 걸린 거예요. 내가 있었을 때 아버지한테 잘해줄 건 학비는 아버지가 다 대주는데 어머니하고만 늘 얘기하고 아버지 들으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유학생이. 아버지 전화 거니까 보통 때 마찬가지로 엄마 바꿔줄게. 이게 뭐 전혀 아들과의 대화가 없어요. 엄마 바꿔줄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말씀 좀 나누려고요. 왜? 돈 떨어졌나? 돈이라 하니까 돈 떨어졌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아버지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 좀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술 먹었나? 이게 부자지간이에요. 이게 부자지간. 이것을 fatherless society. 전 세계가 지금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되고 가고 있다. 마이클 잭슨도 다 유산을 줬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만 안 줬어요. 어렸을 때 자기 팼다고 안 줬어요. 그럼 이 부자 관계 여러분들이 뭐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냐? 아버지 역할을 누가 했냐? 국가가 했고 정부가 했고 소위 퍼블릭이라는 공적인 것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조금은 껄끄럽지만 그게 없으면 무너져요. 질서, 징벌, 회초리 드는 거, 안 된다는 거 가르쳐주는 거, 너의 미래는 이거다 하고 그 트레이닝 시키는 거.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 어머니가 품에 안고 아버지가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부의 역할 중에서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복지 이런 거는 전부 어머니 역할이고 이 교도소 만들고 막 법 만들고 재판하고 이 경찰 있고 이게 전부 아버지 거예요. 공적인 거. 이게 지금 전부 무너지니까 국민국가라는 게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어머니적인 거, 복지, 평등, 보듬어 안아주는 거 이쪽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 아버지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fatherless society다. 내 딸이 검사였는데 아버지 전화를 걸면서 아버지 애들 말이야 범죄자들 있잖아. 얘들이 딱 공통적인 말이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잘못된 건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첫째,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나는 모델이 없었다. 장차 어떻게 돼야 되겠지 하는 모델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 나갔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없는 데서 컸으니까 내가 결혼해도 나는 가족이 아니다. 자기도 내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첫째고 결손가족에서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 모델이 없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중퇴되는 모든 90%가 결손가족이에요. 머리 좋고 그렇게 잘해왔는데 마지막 탈락하는 건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그때 내가 그거 훔쳤을 때 왜 나를 패고 나를 징벌하고 절대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왜 안 가르쳐줬습니까? 왜 그냥 뒀냐 이거예요. 이게 기막힌 얘기라고요. fatherless society라. 기독교에 가면은 어머니는 없고 밤낮 하느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오늘 거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기독교.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은 튼튼해. 왜? 성모 마리아 밤낮 어머니 하나서.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국가에 있어서는 보좌관의 이것이 가족 이런 건데 이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아버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예수님 결혼도 안 하신 분. 그러나 사실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여러분들 합치시다 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음양 조화라든지 절대로 동양 사상에서는 음이 양보다 낮고 양이 음보다 낮다는 말 안 합니다. 음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다. 같아봐라. 요즘 참 문명이 이상하니까 동성애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있긴 있지만 지금 선진국이란 선진국은 전부 동성애다. 자유로우니까. 동성애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이 리차드 플로리다의 개발 지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미국이라도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가장 창조적인 도시고 거기서 많은 걸 생산합니다.
없는 데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도 살 수 있는 토러런스를 가진 도시들, 이건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는 그런 질서가 있고 그야말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헷갈리시겠지만은 아버지 없는 사회다, 어머니 종교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균형,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리고 아들로 가정삼각형이 튼튼해야 된다.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어머니가 강하거나 아버지가 강하거나 가부장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부모자의 삼각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허물어지는데 언제부터 허물어지느냐 그러면은 어린애를 잉태하고 낳는 순간부터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한국인 이야기는 태아 얘기부터 나옵니다. 태아. 굉장히 길어요. 독자들이 그래요. 한국인 이야기 쓰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아 얘기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금 70이라는데 70년 쓰려면 저 몇 회나 연재할 생각입니까? 태아 얘기만 한 10회를 했더니 아유 이 사람 돌 잡으려면 앞으로 한 몇 회를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지루해서 어떻게 있냐. 편집부에서도 전부 거북해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습니까? 막 이래요. 그때 제가 이랬죠. 어린애는 이 안에서 10개월 동안 20억 년 프랑크톤의 세균에서부터 난자라는 게 그 세균이거든요.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그 태초의 생명부터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중에서 제일 약한 그 깡패 고기들한테 밀려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오늘날의 척추동물의 그 근원이 물고기 뒤에 이 가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는 피카야라고 하는 가장 불쌍한 게 쫓겨서 바다에선 절대 못 살고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염수, 담수를 어떻게 자기 어떻게 말해서 겨우 그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물고기였고 내 몸속에 물고기가 있고 이게 양서류가 돼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았다 바다에 살았다 하다가 드디어 포유류가 되는 모든 과정을 식물의 단계까지 우리 내장은 전부 식물인 겁니다. 내장도 자율신경이 전부 그거예요. 동물하고 식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장계는 식물이다. 여기 뭐 의학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장은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 여태까지 나는 그걸 가지고 했다. 나는 국문학자고 언어학, 기호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줄기차게 우리 몇천 년의 역사에다가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20억 년, 정확하게 25억 년 동안 세포가 상견해가지고 인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배 안에서 전부 경유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진화돼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다. 우리 생명 속에는 전 생명사가 여기 들어있다. 이 생명의 시대, 창조의 시대, 그게 온다. 이게 좀 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가난했을 때 어머니 발 씻겨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옛날 60년대 제가 한 얘기인데 지금 이건 일본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미 산업 단계 가난 물리치는 거 이런 문제는 이 매슬로의 제1단계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된다 하는 그 많은 사람이 그걸 희구하던 시대 것을 가지고 정치하고 문학하고 소설 쓰고 그게 언제적 얘기냐 이거예요. 조금 더 가면 세이프티니스. 밥만 먹고 사냐 편안하게 살자. 등 따숩고 배부르다니 요즘은 발 뻗고 살자. 모두가 이 세이프티 이런 거 웰빙 이거 찾지 않습니까? 조금 있어 외로우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화교실도 다니고 그게 비로우니 조금 더 커지면 그래도 세상에 나왔으면 큰 소리 좀 치야지 해가지고 남 존경받고 인정받길 바래서 어디 정치계도 좀 명함도 내밀고 이런 데도 나오고 사실 조찬에 나오시는 거 다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남한테 존경받고 싶으셔서 얼마나 애쓰신 분들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어디 회사 직원 가지고는 안 돼. 중요한 해야지. 아이, 근데 우리 회사 가지고는 말빨이 안 서. 그러니까 뭔가 좀 해도 시민운동도 해서 아무개나 하면, 아이고, 거기 계시고, 아이고, 평소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 말은 드려야지. 이 시대는. 여기까지가 전부 가짜. 여기까지 온 게 우리예요. self-actualization. 아니, 내가 명예 얻었어. 돈도 가질만 해. 이제는 뭐 발 닦아주지도 않아도 돼. 그런데도 왜 허전하고, 왜 산 것 같지가 않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국가가 아무리 흥해도 나는 외로우냐.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다 길이 하나죠. 종교를 믿거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이건 돈, 권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self-actualization. 즉, 리빙 단계에서 라이프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지만은 참 요약하기 쉬워요. 앞에 막 저 잔소리 많이 하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간단하죠. 여태까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리빙, 라이프가 아니라는데 우리나라 말은요, 이 리빙하고 라이프가 구별이 안 돼요. 서양에서는 분명히 리빙하고 라이프 달라요. 리빙은 살기 위한 수단, 의식주, 수단, 그걸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라이프는 오토텔링,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오토텔링. 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즐거워서 치지 않습니까? 춤 언제 끝나요? 지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걸음걸이는 내가 슈퍼에서 뭘 사러 갔다. 분명하죠. 슈퍼에 가면 내 걸음걸이 멈추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하면은 끝나는 게 리빙이에요.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라는 건 끝나지만 목적이라는 건 끝나지 않아요. 그게 라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기라고 하는 것은 몇 천 년, 몇만 년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데 지식, 기술은 끝없이 변한다. 즉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리빙은 끝없이 변하는 지식과 기술과 정보에 의해서 변하지만 라이프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피카야 최초의 피난민인 우리 조상 그때나 지금이나 라이프는 우리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까지 60년이 아니라 25년을 산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게 라이프다. 얘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산모가 아십니까? 얘가 오늘 나오려고 하나 봐요. 전혀 자기 애인데 자기가 언제 태어날는지 어머니가 결정 안 합니다. 얘가 때가 돼야 나가지. 빌어바쳐도 안 나가요. 우리들은 전부 내 생일날을 내가 만들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주민등록증에 여러분들 쓰여져 있는 생년월이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택하고 이 정도만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가끔 좀 일찍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애 먹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인생의 출발인 처음으로 남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제도, 국가 다 상관없이 생명 그 자체로 내 원리를 행사한 최초의 것이 생년월일을 내가 택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알았는지 야 이제 10개월 차왔다 이제 나가도 되나 보다 하면 태동하기 시작하죠. 얘가 나오려고 하나 봐요. 그럼 정위치로 딱 머리 세워가지고 다리부터 나오면 안 나온다는 걸 얘가 잘 알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인간은 또 머리가 크니까. 근데 손을 이렇게 쥐고 나와요. 엄지를 안에 넣고 이렇게 꽉 쥐고 이러고 나와요. 이게 우주인 자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티브가. 우리가 저 우주선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자세로 나오는데 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과정은 목숨을 건 겁니다. 지식하여 잘못하면. 그리고 얘가 비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힘이 그 어려운 좁은 산도를 그렇게 미친 듯이 얘가 어떤 힘이 밀어내냐 이거예요. 어머니 죽었다고 외치는데 그 순간만은 이웬스하고 막 그냥 얘가 그냥 날 괴롭혀도 산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하면서 최초의 대화를 하면서
얘들이 옹야 하고 태어나는 것은 25억 년의 생명의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천년 준비위원장 할 때 저는 앞으로의 천년, 아니 앞으로의 적어도 100년은 생명의 시대다. 생명의 시대다. 이제 인간이 겨우 리빙 단계에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에서 라이프의 세계로 도달하는 게 2000년이다. 20세기 때까지는 도시화했는데 21세기가 되면 도시의 시대죠. 여기는 리빙을 막 추구했는데 이제는 리빙화, 생명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 시대고 나노 시대고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의 우리를 기술을 지배한 것은 아톰, 이 보타닉, 그 다음에 케미컬 이런 것들이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전자를 다루는 그러한 유전자 세계 그리고 컴퓨터에서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나는 이게 다 컴퓨터가 제어합니다만은 로보틱스 로봇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농 그러니까 GNE가 이 기술인데 이게 전부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GNE가. 근데 우리 거는 아톰이니 이게 전부가 케미칼이니 이게 파괴하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물리, 화학이에요. 이게 생명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물학이 막 뜨고, 생물학이 뜨고, 바이오 몰로 가지고는 물리학도 정치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노 몰로 가지고는 말 못한다. 옛날에 큰 것만 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생명시대까지 오는데 한국에서 제가 키워드 만든 거하고 2000년부터 만드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전 세계가 미국 불꽃 쏘고 말이죠. 이 영국에서는 에아돔 만들고요. 전부 산업주의적인 것만 했어요. 2000년 맞이할 때. 이 사람들이 2000년을 몰랐던 거예요. 전 뭐 했습니까? 절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에 너 뭐 했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 찍고 미래도시 만들고 거기에 뭐 새로운 테크닉 보였을 때 한국 사람들 뭐 보여줬냐? 2000년 때. 세계에서 안 한 최초의 세 가지를 보여줬지요. 근데 이런 거를 해도 한국인들,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조차 안 하실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어린애 태어나는 소리였어요. 생명의 시대가 온다. 너희들 큰 소리 쳐봐라. 만든 거 지금 다 선진국 할수록 후진국 된다. 그래서 생명 배우게 된다. 그래서 땡 할 때 어린애가 탁 태어나는 거예요. 중계차가 몇 대인데. 그리고 어린애 누구나 할 줄 알아가지고 거기 기웃거리다가 아직도 안 태어나시오 하다가 지금 새천년 됐는데요. 되느냐 이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고 새천년을 얘기하느냐.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새로운 새천년의 최초의 어린애 밀레니엄 베이비 그것도 주문동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우리말입니다. 밀레니엄 베이비가 뭐예요? 주문이란 말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천이라는 말을. 이 한자에 먹혀서 천이 됐지. 온 주문. 온은 백, 주문은 천. 이 주문동이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하고 땅 하는 순간에 오야 하고 이 안양에서 성모병원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마스크한 의사들이 쫙 제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미리 녹화해가지고 사기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이 어지간하면은 내가 미리 테이프 만들어서 그때 싹 쏘면 되죠. 한국은 비밀이 요만큼도 안 지켜지는 나라예요. 1급 한국 비밀 그날로 다 새는 나라예요. 이 시큐리티가. 그걸 내가 올림픽 때 봤거든요. 송기정 선생이 마지막 파이널 났는데 역대 올림픽 중에서 파이널 났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지 그게 미리 알려져가지고 인쇄된 예는 한국밖에 없어요. 송기정 선생 인터뷰까지 했어요. 이래서 뉴스위 이런 데는 전부 프런트 페이지에 나와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사람만 합시다. 이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습니다. 위원장, 나 그리고 돌아가신 한양순 세 사람이 몰래 모였어요. 이거 셋지만 우리 아니라고 하고 딴 사람 빨리 하자. 송기정 선생 아니다.
그래 놓고 임춘애인가 그 왜 라면 먹고 뛰네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역시 또 빈곤 리얼리즘이 있어서 역시 라면 먹고 뛰었다고 그래야 감동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춘애 하자. 근데 이거 알면은 그 김집 선생님이 선수와 단장인데도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말자. 셋이 알고 몰래 그날 1시에, 밤 1시에 저 김집 보고 저 위원장 보고 거기 이제 손수천 보고 임춘애를 확보해 주셔. 아무것도 모르고 임춘애가 라스트 파이널 란나로 들어오는 겁니다. 송기정 선생님은 자기가 파이널 란나인 줄 알았는데 뛰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두 번 좌절했겠습니까? 태극기 여기다가 못 달고 일장 기다려가지고 했더니 이번에야말로 내가 좀 수십억 사람들 앞에 내가 송기정이 하고 뛰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뛰고 여기를 임춘애다 하니까 이게 어느 놈이 이렇게 하냐고 이 책상도 지금 내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의자 들고 막 찾아다니는데 제가 도망다닐 수밖에 더 있습니다. 참 송기정 선생님한테는 큰 예를 진 거죠. 이 시큐리티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낀 겁니다. 역대 어떤 올림픽이 파이널 난다가 누구라는 게 바깥으로 셉니까? 그러니까 4,000년 때 내가 만약에 케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쏘았으면 이것은 저 어떤 그 큰 스캔들이 됐던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광 케이블이 전국에 깔려 있는 건 전 세계에 한국이 유일한 나라였어요. 미국 같은 데 너무 넓어서 광 케이블 안 깔린 곳에서 애 낳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2,000명이 태어나는데 전부 광 케이블이 깔려 있는 데서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 가지고 카메라 하나 달고 전화 안 깔린 데 없으니까 무선, 유선 전부 2,000명을 하루 태어나는 게 2,000명이니까 광화문에다가 각 산부인과 전부 거기다 대놓고 그날 태어날 애 예상자들 전부 해가지고 미리 태어난 애들은 이제 하나하나 탈락되는 겁니다. 최후의 6명, 최후의 6명. 근데 와가지고요. 아이고, 위원장님, 한마디도 모험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 6명 중에서 땡 초인데 어떻게 이거 지금 나눠보세요. 초가 몇천 초인데 이걸 요때 맞춥니까?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가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거다. 아, 시장 원리라니요. 우리가 안 해도 보이지 않는 선이 다 조정해. 아, 그게 뭔데요? 지금 상금 걸었잖냐.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왕적이 안 되니까 나오면 막 넣고 안 나오면 꺼내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을 그분들이 다 맞춰서도록 돼 있어. 아니나 달라요. 그냥 수많은 병원에서 자기네에서 밀레니엄 베이비 태어났다고 가진 경쟁을 당하는데 하느님은 역시 공평하셔서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 다 얘들이 알고 그때 태어나느니라. 아무것도 안 한 성범병원에서 옥동자가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여성들이 들으면 저보고 크게 말하겠지만 우리 전통은 역시 남자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녀 평등이긴 하지만 2대1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둘 다 고르겠지만 어떻게 쌍둥이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좋다 했는데 그 남자 선호하는 한국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뭐 하듯이. 걔가 밀레니엄 베이비에서 태어났죠. 미래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창조력도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 정치, 경제 여기 앉아 계신 CEO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치죠. 여기에 고건 총리께서 나와 계시지만 저는 고건 총리님이 영단을 내려가지고 국가에다가 10만 평이었던가요? 만 평이었던가요? 그거를 제가 얘기해서 우리 4,000년 문을 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밀레니엄 게이트를 만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10년씩 하나씩 세워갑시다. 이거 대로됐으면 두 번째 문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재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10년 단위로 집을 져가면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런 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다른 건 몰라도 2100년에는 10개의 문이 생기는 겁니다. 역사의 문이. 이쪽은 산업의 문, 이쪽은 경제의 문입니다. 문화의 문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역사를 양쪽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것을 10개 집어넣으면은
앞으로 100년, 2100년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하나 생긴다. 과거의 박물관이 아니라 미래를 담은 박물관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2100년 때 틀림없이 세계 축제가 벌어진다. 그때 한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 한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 우리를 무시하고 후진국이라고 부르지만 2100년 가봐라. 100년을 10개의 문으로 세워가지고 100년의 역사를 담은 거는 한국에 와야 본다. 스미소니안 인스티튜트, 그 최대의 박물관이지만 과거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 없어가지고 가지를 놨어요. 근데 이거는 미래의 100년을 위해서 빈터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공원이니까 노는 땅이 아닙니다. 문이기 때문에 아무 때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고. 가우디처럼 100년 걸려서 만드는 성당은 대단히 비기능적입니다. 만들 때마다 이게 정지되니까. 그러나 문은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밀레니엄 파크에 10만 평이면 10만 평에 만 평에 하나씩 갖다 세워놓으면 모든 게 작동되면서 그쪽에다만 세우는 데만 한 에아리아 없는 것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세웠습니까? 제 개인으로 해서 제가 위원장 할 때는 밀레니엄 맵이 세계에서 누구도 못한 것을 현장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세계는 생명의 시대다. 생명의 시대가 온다. 정보 시대도 아니다. 이젠 창조의 시대가 온다. 창조 이상의 게 없다. 생명을 창조했지 않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창조를 키워냈지 않냐? 우리 아버지들이. 그 이상 가는 가치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25억 년 동안 이 지구에 이 푸른 대지가 있고 사람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죽음까지도 찬란한 것이 생명 아니냐. 이 생명이 지상의 언어가 되는 건데 그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 수단이 나약했기 때문에 리빙 쪽에 모든 문명이 왔지만 이제 문명은 생명 그 자체를 위한 생명의 문명이 온다. 그게 바이오고 우리들의 새로운 교육 산업이고 레저 산업들이고 어떻게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즐기느냐. 벌써 공자님께서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라.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니라. 최고의 인간의 목표를 낙에다 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같은 일하시는 분이 즐거워서 일한다는 사람 앞에는 감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리눅스라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소스를, 오픈 소스를 냅니다. 왜? 당신 돈 벌 텐데 왜 이걸 오픈 소스 공개했어? 돈을 왜 버는데? 돈을 벌면 즐겁잖아요. 그래? 돈을 벌어서 결국 목적이 돈이 아니고 즐거움이야?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즐거운데? 이걸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게 전 세계에서 사고 막 리눅스 막 그러니까 난 지금 즐거운데 뭐하러 돈 벌어가지고 즐기냐? 바로 즐기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나 공개한 거야. 이것이 소위 북구라파 형태의 지금까지 없었던 자본주의 형태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무엇을 자본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그 생산을 가지고 그 이익으로 즐거움을 살려고 했다. 근데 인간들이 즐거움을 가리키는 경제학은 없다. 즐거움 가르쳐주는 정치학 없다. 즐거움 가르쳐주는 학문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즐겁지 않는 수단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졸고 어디 가서 무슨 회의할 때 졸고 하나도 즐거움이 없다. 인간은 유치원 애들 봐라. 선생님 안 해도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유치원 애들이. 어저께 제가 창조학교 개교식을 했는데 거기는 전부 내놓으라는 창조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엄하게 앉아있어요. 그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우글텅무글텅한 데가 쏴도 이런 공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그것들이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막 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결론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안 써요. 파워포인트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쓴 게 접니다. 이화대학에서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 강의를 최초로 한 사람. 해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얼굴을 안 보고 스크린만 보고 앉는 거예요. 나도 와가지고 저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안면을 보지 않고 화면들만 보더라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록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제발 프레젠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가 섭섭하겠지만 파워포인트로 절대로 보고받지 마라. 파워포인트로 그럴듯하게 전부 몇 가지 정보, 편향된 정보, 그럴듯한 정보, 희망의 정보만 전부 써놓고 노이스, 어려움 이런 건 전부 탈락한 걸 깨끗이 필터링한 정보를 쏘는 거예요. 위기 대처법, 위기는 기회다, 기회는 뭐 착착착착 해놓고 그거 보면 세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있는 한 절대로 미래는 나올 수가 없다. 왜? 파워포인트로 설명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문화고 직관이고 티핑포인트고 2초 이론이고 지금 쏟아져 나오는 모든 합리주의, 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베스트셀러는 전부 합리주의를 넘어선 거예요. 왜? 합리주의가 이렇게 만들었다. 미래 예측이 이렇게 어긋났다. 세상에 엄청난 금융 쓰나미가 와가지고 내일이면 증권가가 파산이 되는데 그 전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슈퍼컴퓨터 어디 갔습니까? 그 잘난 그 많은 증권 아나리스트들 어디 갔어요? 노벨상 탄 경제학자들 어디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고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다. 금융 파동이 놀라운 게 아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한 사람도 몰랐다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경제학자 계시면은 당분간은 칼럼 쓰시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기 군사 전문가가 있다면 절대로 칼럼 쓰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증권 아나리스트들이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뭘 믿었습니까? 슈퍼컴퓨터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륜 믿었습니다. 그 사람 학식 믿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몇천 년 동안의 근대의 인문학, 자연과학, 과학의 승리였죠. 그게 우리는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시스템 얘기하지 마라. 백조는 시다라는 관념은 18세기 말 호주에 검은 백조가 발견되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단 한 마리가 나와도 없어지는 거다. 마찬가지로 금융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소용없는 소리다. 어디에선가 흑조 하나만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패러다임 사라져버린다. 안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혜다. 지혜다. 우리는 지식 가지고 미래를 못 만들지만 지혜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국말 속에는 한국인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유식한 사람들도 우리의 기본에는 한국적인 오랜 DNA 속에 숨어있는 문화유전자가 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에도 문화유전자는 작동한다. 다른 건 몰라도 언어만은 한국어가 있는 한 한국 문화는 존재한다. 근데 한국 언어의 특성이 뭐냐? 그걸 분석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나눠드릴 수가 있겠죠. 자, 국민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까닭은 글로벌한 국경이 무너지고 통신수단이 무너지고 거주 자유의 선택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민 국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질서, 법 이런 건 나날이 약해진다. 카렌시 봐라.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언어, 통화, 주권 이게 다 무너졌다. 카렌시가 한국 돈이 통하느냐 바깥에 가서.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게 기축통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하나의 조님이 만들어지는 것은 통화를 가진 아시아 지역이면 원, 일본의 엔이냐 중국의 원이냐 한국의 원이냐 일본의 엔이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국가를 넘었으면은 요즘에 지역 화폐가 생기느냐 글로벌 화폐가 생기느냐 해서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의 경제 모든 체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달러를 썼지만 이번에 금융위기로 지금 중국은 원 문화권에서 아세안이나 이런 거에서 전부 중국 원이 달러를 대신하는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EU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통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랬을 때의 슬프고도
진짜 어려운 것은 한중일이 2000년의 문화에 쉐어를 하고 왔는데, 한자라든가 어느 나라보다도 라틴 알파벳권보다도 더 많은 2000년의 문화를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공동체, 통합 공동체를 만들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 EU에서 경제 통합된다. 이저 화폐 EU 만들어진다. 달러 있다. 약해져도. 그러면 여기에 이 엄청난 지구의 반이 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에 통화가 돼야 되지 않냐? 미래 얘기하지 마라. 기축 통화가 가능하냐? 경제 통합이 가능하냐? 기축 통화가 가능해야지만 지역 조닝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 얘기부터 하자. 왜 안 되느냐? 일본이 강했으면 N으로 됩니다. 원이 지금 강했으면은 중국이 됩니다. 한국은 중간돼 있습니다. 한국은 대단히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접작은 13억이고요. 1억 2천만. 인구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것을 아무리 경제력이 강해도 안 되는데 일본은 지금 해양국가로 점점 지금 해양 세력들이 랜드 파워와 씨 파워가 그동안의 씨 파워가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기던 때가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바뀐 지 한 300년입니다. 1200년 가까이는 전부 말 탄 사람들이 지배했습니다. 이게 대륙 파워입니다. 근데 씨 파워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300년인데 지금 영국 세태가 제일 먼저 세택한 게 해양 국가에서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전부 해양 국가들이 지금 세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브릭스, 러시아, 유럽, 중국, 유럽에서도 영국 뺀 거, 그리고 이 미국은 아무리 커도 그게 영국에서 와가지고 문화적으로 보면은 큰 섬이거든요. 이렇게 전부 지금 대륙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왜? 이제는 바다의 이익이라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코스트 뭐 이런 쪽에서 무역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합니다. 이제는 하늘을 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것은 두 개로 요약하고 끝나겠습니다만은 씨 파워하고 랜드 파워의 중간에 껴있는 게 반도다. 시랍은 반도였지만 해양국가였다. 민주주의는 해양국가에서 나온다. 상업주의는 해양국가에서 나온다. 대륙은 독일 봐라. 러시아 봐라. 아무리 강조해줘도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나라다. 이 나라는. 아테네 봐라. 민주주의 발생은 전부 해양국가 지향적이었다. 이것이 번져가지고 저 그 알렉산드리아 다른 헬레니즘이지만 막 번져가지 않냐. 박스 브리타니까 건져가지 않냐.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시랍 것을 그대로 모방했지만 대륙국가였다. 패전에 아주 약했다. 거기에서는 민주주의와 황제 이런 것들이 끝없이 불안했었다. 한국에 와보면 지금 한국은 해양국가 형태니까 민주주의가 북한하고 비하면 엄청 발달한 거다. 이 세계에서도 없을 정도로 발달한 거다. 물론 질을 따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보다는 좌우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정권도 바뀌고 많은 걸 해봤습니다. 시간 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 해양국가형하고 이 대륙국가가 다시 앞으로 몇 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념이 다른 전쟁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 동북 아시아에만이 냉전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고 신냉전 시대로 그대로 뻗어간다는 것을 이 지정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랜드 파워와 씨 파워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중간에 반도라는 파워가 하나 있는데 이 반도가 분단이 되었어서 적어도 전 세계가 만주까지 이게 한국 테리토리면 중국이 일본 칠 리가 없고 일본이 중국을 칠 리가 없으면 여기에 아세안존이 생기는데 중국이 강한 아세안은 중화주의, 일본이 강한 대동아주의가 계속 강약을 다투고 있는 한, 패권을 다투고 있는 한 반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반도가 커져야, 힘이 세져야 동북아시아는 모든 것들의 미래의 예측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은 단순히 미국하고의 한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중국, 일본 사이에 가장 약한 반도에 미국하고 연대를 했을 때의 힘의 균형이 생겨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세아 중에는 일본의 아세아도 중국의 아세아도 아니었던 것은 미국의 영향이 있어서 반도라고 하는 해양국가 쪽에 그 라인에 들어왔지만 반도적인 한국의 반은 대륙에 속하고 반은 해양에 속하는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씨파와 랜드파와의 다이렉트의 하나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휴전선이 아닌 또 하나의 반도선과 대륙선과 해양선이 벌어져 있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느냐, 씨파와하고 랜드파와가 충돌을 하느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삼국체제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반도문화, 대륙문화도 아니고 해양문화도 아닌 통합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위 아타리가 얘기하는 서울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만이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이 들으면 일본이 가만히 안 있다. 일본 도쿄가 중심이 되는 거 베이징 가만히 안 있다. 근데 서울의 동북아시아에 벨지움 같은 것이 생긴다면은 아마 세 나라는 균형을 봐서 괜찮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안정되고 한반도가 통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반도 국가가 생성되는 앞으로의 100년은 세계의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C랜드하고 이 랜드파워, C파워하고 랜드파워의 균형에 이루어지는 균형의 역사, 생명의 시대가 올 것이고 만약 이것이 충돌했을 때는 20세기는 최악의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가 단위로 생각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전 세계가 191개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0개 도시가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3분의 2의 부가 창출되고 소비되는 데가 40개 도시다. 3분의 2가. 그리고 인구로 보면 40개 도시에 18%의 인구가 모여있다. 이런 불균형은 역사상 없는 일이다. 18%의 도시 인구가 세계 지구의 3분의 2의 부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든 이노베이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85%가 이 40%의 도시에, 이 40개의 도시에 모여 있다. 우리 한국은 뭐냐? 서울이 들어가 있다. 미국 봐라. 일본 봐라. 이제는 메가리전의 시대다. 도시들의 경쟁에서 엄청 큰 도시들의 싸움이 돼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를 막고 도시가 되면 죽는 줄 알고 전부 하지만 세계는 지금 한 도시도 모자라서 서너 도시들이 만드는 메가리전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을 그냥 자꾸 어떻게 분산시키고 서울 크지 말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서울에서 모든 부와 모든 이노베이션이 여기서 결정되는데 서울에 대한 도시정책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지방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귀 기울이지만 서울 정책을 이 도시를 메가리전으로 키우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에너지 보십시오. 자, 일본에 왜 안 되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그냥 버려진 자원 중에서 제일 큰 게 화산에서 폭발한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인류가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놀고 있는 것은 화산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2010년 상해의 엑스폴루에서 항주에 세계에서 가장 큰 30km가 되는 두 번째로 큰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리에 쓰이고 있는 자재가 돌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강철을 써도 전부 화산을 가지고 지금 이 콘크리트 대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10%의 화산재가 있는데 법으로 전부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이걸로 건축 자재를 하면은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 되고 알칼리성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전부 이게 그대로 있는데 미쳐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견이 딱 쳐서 화산에는 지겨운 거, 안 되는 거, 공해물질. 그런데 거기에 우람, 이게 폭발했을 때 마그마가 고여있는 건데 그게 바로 우란에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서 희귀, 레아메탈, 앞으로는 희귀금속 전쟁인데 거기서 희귀금속 다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해양국가의 전부 화산재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황사 그러면 다 그냥 지겹다고 그러죠. 중국의 그 황사를 가지고 바로 이 화산재가 어디서 날라왔냐 그러면은 지금 고비 사막이 일대 있는 게 전부 화산 폭발할 때 생긴 그 화산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해물질이고 황사라고 생각한 데서 엄청난 미래의 자원이 숨어 있다. 이런 패러다임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 내가 제 자신이 새천년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천년의 문 세우자고 그럴 때 다 반대해서 결국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거기서 대한민국 했었을 것이고 거기 지금 두째픈 문이 섰을 것이고 우리 100년 뒤에는 반드시 한국이 전 세계의 모든 백년사가 한국의 이 상암 거기에 와봐야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스미소니안 인스티튜트보다 훨씬 좋은 박물관이 생겼을 걸 우리 손으로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창조적인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을 움직인다. 봤잖냐? 지식 정보 가지고서도 금융 태풍이 오는 거 못 막았잖냐? 이제는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는 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프로젝트가 확실히 30년 후를 만드는 것이지 30년이 거기 있다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다. 그걸 만들려면은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크리에이터들은 조금 나 일할 만하면 당신 늙었으니까 쉬쇼. 지금 나 일하려면 당신 젊었으니까 아직 기다리쇼. 이렇게 해서 창조력이 지금 묻혀있는 창조력하고 버려진 창조력이 지금 움직이는 창조력보다 2배, 3배 큰 것이 있다. 제 자신이 77살인데 창조학교를 어제 만들었어요. 거기에 70대 먹은 분들을 전부 멘토로 만들었습니다. 왜? 고려장애는 없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창조한다. 이 창조 에너지를 왜 버리느냐? 이거 쓰자. 그럼 우리 멘토 되자. 근데 19살 먹은 사람이 전 세계적인 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요번 마이 페이스북, 대통령 이 연설문 써준 게 26살짜리. 외국에서는 이러는데 우리 26세는 신입사원단데요. 19살이면 지금 학원 돌아다녀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미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살 때부터 강력한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잠재력까지 아이를 기르자 3살 마을 만들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 있는 나라는 없어요. 물론 중국에 있어요. 3살 배운 거는 안 잊어버린다. 또 3살 먹은 아이의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버릇 잘 들여놓으면 80세까지 거저먹는 거예요. 이게 평생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애들 타가서이라 잔뜩 갖다 놓고 깨깨거리니까 싫으니까 베비시터들이 텔레비전 넣어놓고 애들 갖다 보면 트랭쿨아이스 돼가지고 텔레비전 멍청하게 이러고 우리 3살 먹은 애들이 다 텔레비전 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 얘들은 5살 애들 말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걸 빨리 길러주어야 저출산도 사라지고 미래 경쟁력이 나오는데 3살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외국에서는 어린애가 나면 한 달이 되면 정확하게 국가에서 남녀가 딱 옵니다. 이 가방 들고 와요. 저울 가지고. 아유, 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애 몸무게 달아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해요. 예, 아버지가 안아주십니까? 안아주는 일 없어요. 아유, 지금 이렇게 안아줘야 어렸을 때 냄새 맡고 다 해서 아버지가 인풋됩니다. 꼭 하루에 3번은 안아주시라고 그러세요. 예, 방 좀 구경합시다. 아, 여기군요. 전부 기록해요. 이게 국가입니다. 이게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탁 가서 전부 기록을 피드백 깨면은 애들 체중을 보면 어느 지역은 체중이 미달이다. 어느 지역은 영양이 줘서 크다. 어떤 애들은 이런 맨룩스 밑에서 자란다. 어떤 애들은 어두운 데서 자란다. 전부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더군다나 와가지고 이제는 옛날 정으로도 안 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걸 안 해주니까 저 같은 사람이 3살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뇌과학에 우리 최고의 뇌과학 연구소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PET 제일 정밀한 게 지금 인천 이길역 거기에 생겼습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뇌 이게 스캔만 하지 말고 국악이 들어갈 때는 어느 뇌가 반응하고 양악이 들어갈 때는 어디가 되는데 바이올린 켜보고 우리 검은 것 띄워가지고 우리 애들이 뇌가 어느 부분이 움직이는가를 좀 봐주시오. 이래가지고 우리들의 교육도 좀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이길역 총장이 3살 마을을 만들고 경기도 김문수 지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이버 세계에서 악플만 달지 말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만화로 뭐로 전부 가르치는 미래 모델을 만드는 한 50명의 멘토들이 애들을 기르는 하나의 보호자가 되는 그 시스템을 어저께 저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지혜가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시티, 창조적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CEO니까 이런 걸 해결해 주셔 하고 가져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황한 세계 하는 걸 실제로 저는 했어요. 고령화가 돼가지고 노인들 건강이 큰일 났다. 지금 이 규제를 하니까 집은 못 지니까 전부 연꽃을 심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연꽃 축제를 몇 개 하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경쟁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 안 와요. 다 죽게 생겼다. 노인 죽고 관광이고 연꽃 죽게 생겼다. 그걸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했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연근 팔면 되잖아. 연근을 어디다 팝니까? 동의보감바. 치매 방지에다가 노화 방지에다가 동의보감은 틀림없어. 그러면 그 가루를 만들어. 아이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다니 먹습니까? 끔 만들어. 끔 만들면 노인들 씹으면 이게 뇌로 이 피가 잘 돌아가. 그래서 연근 껌을 만들어 줘가지고 어느 데다 얘기했어요. 당신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쌍술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래, 이렇게 각을 만들면 안 팔려. 우리 디자인 멘토들이 만들어줄게.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중소기업에 그리지도 않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에요. 이제 김영세 씨도 우리 이제 들읍니다만은 이 멘토들이 전부 보런티어로 나온 거예요. 왜? 창조는 즐거우니까. 돈 고자도 즐거우니까 이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결론은 우리 말 속에, 우리 문화 유전자 속에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고 했지 않냐? 한국말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같지 않다는 얘기가 같자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면 큰일 나요. 얘 같자는 것이. 지금 여기 다문화 가족인데 저 같자는 것들이 절대 안 되죠. 이제는 같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어울리느냐 하는 한국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조찬회가 비록 내가 오늘 또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은 이 암흑에 절대 연사를 쓰지 마라. 저 사람 하면은 아침 굶고 뭐 다 안 된다. 이 악명이 또 높아지라고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조찬회에서 변하시면 생명의 시대가 온다. 지식정보 시대가 아니라 창조 시대다. 그리고 창조는 3살 때부터 생긴다. 그리고 노인들을 고려당 지내지 말고 전부 창조공동력으로 써라. 그리고 미래에 태어나는 19살짜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전 세계 19살 때가 가장 창조력이 있어서 빌 게이츠에서부터 뉴턴부터 전부 19살 때 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19세 전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19세 전략은 지금 뭐 수능시험 치느냐 아느냐 가지고 하지 19세 전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서없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문화 유전자는 수천 년을 우리 몸속에서 커온 것이다. 4,000년을 지나가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문화 유전자가 교육인데 3살 때부터 이 문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을 기르기 시작하자. 앞으로는 도시가 세계 도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만한 도시를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를 서울 도시하고 네트워킹해서 브레인들을 함께 모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베이징과 도쿄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도시 하나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메가리존이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살리는 메가리존을 만들어가지고 동일한 조건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을 IT나 모든 행정력으로 이걸 해서 지방자치학끼리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시대를 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GNR, 이 GNR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았듯이 세계 똑같은 축구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축구가 됐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유행했던 말이 딱딱딱딱 치는 이 리듬은 이게 문화 유전자예요. 이게 절대 없는 가락인데 우리가 이게 딱딱딱딱 쳤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하는 것도 서양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악센트가 뒤에 붙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서양 사람은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저 사람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게 바로 좋든 나쁘든 우리 문화 유전자니까 그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 끝나고 나니까
녹화하는 것도 서양식으로 옛날에는 딱딱딱 했는데 그 후부터는 딱딱딱딱 치니까 안에서 대한민국 했다는 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문화유전자를 여러분들께서 가꾸셔서 미래의 한국의 문화유전자가 창조시대에 어떻게 생명주의와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작은 일부터 하면은 미래의 한국은 밝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둡게 지내던 것이 반드시 포지티브로 바뀌는 창조의 원동력이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결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당, 야당, 또 영남, 호남, 가진 자, 못 가진 자, 사용자, 노조, 예를 들어서 쌍용차 문제를 보더라도 상당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결국 저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겪어야 되는 이런 과정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문명의 야만성이라고 하는 건데 선진화가 되면은 복지정책을 쓰게 됩니다. 복지정책을 쓰게 되면은 시간이 남게 됩니다. 노동시간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놉니다. 이제 노동의욕을 잃습니다. 배고픔은 근면한데 선진국이 돼가지고 복지정책을 쓰고 부하게 되면은 거꾸로 놉니다. 이 형태가요, 가장 우리들이 못 산다는 후진국형이 되는 것입니다. 후진국에서는요, 먹을 것이 있으면 주면은 먹을 것만 먹고 놉니다. 절대 일 안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남쪽이 아까 얘기했지만 남쪽은 환경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일 안 하고 북쪽은 환경이 나쁘니까 열심히 일해서 선진국이 되면은 다시 남쪽형이 되는 것입니다. 남국형이.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인이 일본인이 아까 소니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부 이 쇠퇴되는 이유가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면은 거꾸로 후진국형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상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벌어지는데 소니가 오늘 저렇게 열심히 뛰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요번에도 플레이스테이션 3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옛날에는 소니가요. 고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은 이 전후 애들이라 전혀 눈부터 풀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미래에 이제 바로 이게 와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복지 정책이 되고 선진국가가 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만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어른도 없고 무질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향했던 선진국형이라는 게 뭐냐? 지금 보면 영국 전부 있는데 미국, 일본인데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이 선진국이 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형에 자꾸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선진국형 들어가면은 지금 어떤 형태가 됩니까? 미국과 같이 밤에도 못 돌아다니는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선진국을 하는데 이제 남의 뒤통수 보고 뛸 때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창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막 여야 사회 갈등 그런 거요. 오히려 그러한 갈등 요인은 창조 요인으로 돌려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어린애가 막 어머니한테 반항하고 이런 애한테 다른 롤을 주고 다른 역할을 주면은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반항하던 그러한 열기나 패기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창절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젊은 애들이 하는 건 게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새로운 어떤 갈등 요소, 사회적 불안 요소, 가진 자 안 가진 요소의 그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정치가도 경제인도 사회도 거꾸로 이 대립하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야는 야대로 여는 여대로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죠. 갈등이 없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쏠림 현상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요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사회가 분열이 되지만 이 갈등 요소를 다른 산업이나 모든 데 되면 헝그리 스피릿이니 뭐니 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충족되고 다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남방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이지고잉 하는 삶이 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과 경제적인 갈등과
이제는 다문화 가족에서 문화적 갈등의 어떤 극대화된 시대로 갔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은 제 자신이 경험한 거로는 해방 직후의 상황하고 똑같다. 해방되고 지금 거의 반세기가 훨씬 넘어서 조금 있으면 한 세기를 기록하는데 제가 20대 때 경험한 것과 똑같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그 당시에 좌우파 싸우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때 고민을 나는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겪느냐 하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지혜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의 정치적 욕망, 경제적 욕망을 창조적인 다른 욕망으로 쏠리게 할 수 있는 문화 전략밖에 지금 남은 게 없다. 한국 사람 신난다, 굶주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들을, 창조적인 요인들을 살림으로써 다양하니까 돈 벌고 권력 가는 것이 제일이 아니라는 가치관들을 이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면 많은 갈등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드 파워에서부터 소프트 파워로의 변화. 물질이나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로부터 보이지 않는 워드 파워, 말의 힘.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보여줬죠. 오바마는 사회 갈등이 없는 데만 절대 대통령이 못했습니다. 흑백의 사회적 갈등이 가장 미국에 남아있는 최대의 원동력이, 정치적 원동력이 된 걸 이용한 것이 오바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콤 X나 이런 오늘날의 극렬한 흑인 세력들은 오바마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또 우파의 백인 세력들이 오바마를 하지 못합니다. 오바마를 흑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분명히 백인과 흑인의 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흑인 세력도 아니고 백인 세력도 아닙니다. 극단 세력들이 아닙니다. 우리 극성스럽다는 말이 있는데 애들이 울을 때 제 극성스러워. 가장 네거티브한 평가가 극성스럽다는 겁니다. 선악이 아닙니다. 선의 극, 악의 극으로 가는 사람들은 21세기에 절대 발 못 펴집니다. 왜? 다문화 가족이고 다양성이고 가치의 다양성 속에서 한쪽으로 쏠린 사람들은 발을 못 뒤집니다. 오늘날 이러한 갈등들은 이 극성,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극성 맞은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창조적인 데로 돌리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의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 이것은 문화적 창조력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비교합니다. 증기기관을 발견한, 사실은 이게 거짓말입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요. 와트가 주전자 뚜껑을 보니까 닫아놓으면 폭발합니다. 열어놓으면 김이 다 새버립니다. 닫아놓으면은 쥐가 셀 때는 열리고 안 셀 때는 닫힙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시린더의 이용이고 소위 말하는 오토, 자동 제어 장치입니다. 이게 사이버나틱스 이번 기술이 되는 것이 기계가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과하면은 빼주고 부족하면 막아주니까 뚜껑 하나 닫으면은 뚜껑이 들락날락 하는 데서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사회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끓고 있는 한국의 주전자 뚜껑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들락날락 하는 이 동력을 정치적 동력으로 쓰느냐, 사회적 뭐로 쓰느냐, 증오와 대립과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으로 쓰느냐, 이것을 창조해서 아까 화산재를 가지고 벽돌을 찍어내는 그런 쪽으로 창조로 돌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 길이 열립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전력이 없다, 전 세계가 에너지 혁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창조력에 대한 깜깜한 나라가 없습니다. 리차드 프로리다가 소위 GCI,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인덱스, 전 세계가 어느 정도의 창조 지수가 있나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자기 독특한, 아주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독특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에서 썼습니다. 전 40개국을 지금 있는 191개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41개국을 통계를 냈어요. 놀랍게도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38입니다.
놀라운 충격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되든 안 되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전혀 모르세요. 우리 신문 기사 봐가지고 모르세요. 지금 영국에는요, 그 쇠퇴했다는 영국인데요, 큰 슈퍼마켓에서 자동차가 발진하는 게 수십만 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 받는 데서 이 갈 때 확 이게 힘세게 갑니다. 이제 그 발진하니까. 그 발전력을 이용해가지고 돈 받는 톨게이트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바퀴 돌아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슈퍼 전체의 전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냐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일본은 피마자유를 전부 해가지고 이 민간 항공기에다 줘가지고 엔진에다가 이쪽은 바이오 엔진으로 가나 벌써 2번째 실험했어요. 아메리칸 하고 에어라인 이거 하고 일본의 이 항공사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켜봅니다. 그러면 4개의 엔진에다가 보통 거 들고 화석연료 들고 이게 피마자유 가지고 하는데 피마자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악한 땅에서도 잘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해봤어요. 그럼 지금 놀고 있는 데에다가 그린벨트만 아니라 거기다 피마자유를 전부 심어서 그걸 기름을 짜서 그것을 팔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또는 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 그린 산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피마자유로 벌써 도시바 같은 데서는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플라스틱 벽돌입니다. 석유 제품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피마자유 사용하는데 왜 피마자유냐?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하고 경쟁을 안 하게 됩니다. 농작물하고 경쟁하는 것을 바이오로 쓰면은 농업 곡물값이 올라갑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땅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콩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바이오 에너지 이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20%를 바이오 에너지로 했는데 잉여농산물 때는 쌌어요. 지금 잉여농산물이 다 거들이 났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를 갖다가 바이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세세한 데 파고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이게 기막힌 일이 있다. 야트로프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몰라요. 야트로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나무 같은 건데 1년생 자라는데 이것은 말도 다른 식물들이 못 모여요. 가시가 있어서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프리카에서 아열대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납니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에너지로 해서 장구를 막 비고하는 반환경 산업이 거꾸로 환경 산업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다 야트로프를 집어넣으면은 3년이면은 콩에 비해서 40%가 이건 기름입니다. 그러면 야트로파를 우리는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산 땅 박아가지고 지금 야트로파를 전부 심어서 10년 후에는 여기에서 엄청난 바이오 에너지를 파겠다. 이런 자본가들, 이런 기업인들이 왜 안 나옵니까? 연구에서 벌써 만들어서 모든 주가가 떨어질 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보사회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문학을 하는, 국문학을 하는, 소설 쓰고, 시 쓰고, 칼럼이나 쓰는 사람이 아는 일을 왜 우리 전문가들이 모릅니까? 창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뛰고 이렇게 호소하고 하는 것은 여기 길이 있는데 길이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10사람만 있어도 안 망합니다, 한국은. 그 10사람조차 없는 것이 큰일이라는 거죠. 같은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찬 강연회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절대 허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굴렁쇠 굴렸을 때 다 반대했습니다. 전부 반대했어요. 반대 이유도 너무 논리적이에요. 6살 먹은 어린애가 가다가 오줌 싸면 어떡하냐? 갔다가 이게 쓰러지면 어떡하냐? 하게 했냐? 역대 올림픽에 어린애가 나온 적이 없다. 전례가 없다. 한국이 가뜩이나 가난하고 돈 없으니까 어린애 내다 놓고서 굴렁쇠 굴렸다. 누굴 망신시키려고 그러냐? 하나도 내 편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고집 피고 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전략을 썼죠. 그래, 당신네들 말 맞아. 근데 한 사람이니까 해보고 형편성 빼면 되잖아. 집단이 아니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윤태웅 군 전국에서 모집해가지고 이 썰할 때 태어난 애죠.
그때까지는 한국 하면은 깡통 든 거지들밖에는 세계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깡통 든 거지로 상징되는 한국이 올림픽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다 지금 중국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일본, 한국, 중국이에요. 옛날에는 중국, 한국, 일본이었어요.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영구 분단을 회칙하는 올림픽 안 된다고 모든 교수들이 얘기할 때 저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뛰어들어갔던 것은 어영 교수 소리 들어가면서 들어갔던 것은 이런 민족이 애국심이 아니라 이 지상에 엊그제까지 그 처절한 전쟁을 치러가지고 세 끼 밥도 못 먹던 사람들이 세계의 대축전인 모든 것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곳에서 시체가 남았던 젊은이들이 와서 세계의 무덤이 되었던 것이 어느새 세계의 축제 장소로 20년 만에 뒤바뀐 역사가 있으면 여기 역사 공부하신 분들 저한테 그 예를 가져오세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난해서 세끼 원조 물품 받던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전 세계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해놓고. 그래서 이 굴렁쇠를 굴렸더니 전 세계가 감동을 했어요. 지금 베이징에서는 몇 조 원을 써가지고 거기 그냥 뭐 그 인해전수 써가지고 그 LED 해가지고 별서 다 했는데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사람들 만나면은 하얀 때 앞에 때 신혼 입은 어린애가 이렇게 굴렁쇠 굴리고 지나가는 거. 그 어렸을 때 다 한 거니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애가 먹으면 얼마 먹어요? 그거 완전히 이게 돈 한 푼 안 쓰고 한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게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처럼 인해전술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굴렁쇠는 가난했을 때 우리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큰 그림에다가 선 하나 쫙 긋고 그리고 일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주고 나도 여백이 있어서 거기다가 시도 쓰고 낙관도 찍고 별짓 다 하는데 서양에서는 피카소라 하더라도 사인할 자리가 없어서 그림 위에다 피카소라고 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서양을 쫓아가서 서양 무시하라는 얘기 안 해요. 서양을 배우고 플러스 알파 여백까지 알면 피카소를 능가하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 뒤쫓아가면 절대 피카소 못 이겨요. 그렇게 해서 저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후부터 올림픽에 전력부다더니 서울 올림픽 다음에 모든 올림픽은 반드시 6살짜리 어린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베이징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치원처럼 됐지만은 전 어린애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주눅들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반대했어요. 전부 반대했어요. 어린애 태어나고 할 때 전부가 반대했어요. 심지어 기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코는 7초 간격이 있고 안 돼서 안 된다고 최후 통첩을 받은 것을 제가 기술 같이 개발해가지고 그걸 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 갈등, 정치적인 혼미, 여러 가지 부글부글 끓는 건 아직도 우리가 화산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화산은 이거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있을 때, 그 불꽃만 화산이 있을 때, 그 불을 파괴적인 대로 쓰느냐, 창조적으로 쓰느냐 하는데 우리의 힘이 있다. 지금 아직도 부글거리는 힘이 있다. 외칠 힘이 있다. 잘 살고 다 되면은 전부 눈이 풀려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 이 힘을 빨리 창조적인 걸로 돌리는데 늦었다 지금. 왜?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 지금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배워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 색깔이 몇 개 합니까? 2200개. 먼센 기호로 해상도가 2200개가 있는 사회고 컴퓨터로 1억의 색깔을 쓰는데 초등학교 가면 빨주노초 파란보를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2200 색깔의 칼라 펜스를 초등학교 애들 이 긴 낭아에다가 아름다운 무지개 그걸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해요. 흑백밖에 모르는 아이들, 칠색밖에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엔 2200개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걸어다니고 보고 빨간색도 저렇게 수가 많구나, 까만색도 여러 가지구나. 이것을 안 아이들이 다음에 경쟁하는 건데 전 세계 초등학교에 2200개의 칼라 펜스를 단 초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유치원이나 거기에 칼라 펜스를 달아주면 우리 애들만이 2200색복을 자라납니다. 우리 색동원 만든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칼라 훈련 시켰잖아요. 색동원 입어가지고 칼라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2200색깔로 색동원 만들어 주자는 거죠. 어렸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주신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시지만 그 갈등 요소를 창조적 요소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앞으로 써가는 프로그램, 앞으로 써가는 거야 되는데 우리는 백미라를 보고 자꾸 뒤로 가고 있다. 백미라에 비친 게 현실인 줄 안다. 프론트 그래스를 보자. 지금 세계가 에너지 경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 자원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 통화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 신냉전 체제를 보자. 씨 파워와 랜드 파워가 어디서 부딪히는 지점이 어딘가를 보자. 이런 것들을 정치인, 경제인,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 우리 앞길이 보이는데 씨 파워가 뭔지, 랜드 파워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브릭스가 뭔지 신문 기사 가지고는 도저히 딥 스트럭처를 모른다. 중국이 왜 저렇게 항공모함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저는 신문사에 들어가면 그럽니다. 우리는 1단짜리도 안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중국이 이 항공모함 만든다면 이 대문짝만하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보도도 안 한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리니아 모터가 필요한데 옛날 항공모함에서 이 비행기를 끌어내는 리니아 모터가 필요한데 그 기술이 신칸센 달리는 부상열차 그 기술이다. 일본은 신칸센을 팔고 싶어도 항공모함 만들까 봐 못 팔고 있다. 즉 항공모함은 누구를 겨냥한 거냐? 씨파워를 잘라주는 랜드파워의 중국의 대륙정책이 한국하고 일본을 겨냥한 것이 그쪽 항공모함 아니냐. 어디로 가려고 항공모함을 드느냐. 인천 앞바다에 중국 큰 항공모함이면 중국 영토가 우리 앞에 공해상에 와 있는 거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만든다는데 우리 신문에는 한 줄도 나지 않는다. 동굴아파에서 다 못 쓰는 항공모함을 하나 끌고 왔을 때 전 세계가 왜 저 사람들이 쓰지도 못한 항공모함 가져오나? 그걸 훈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문에는 전혀 안 나와요. 사실 오늘 내가 이렇게 시간까지 어기면서 나는 환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연재까지 중단하고 있으니 제발 이 조찬에 못하겠다고 3번을 거절하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심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왕 나올 거면 아주 그냥 작심하고 하자.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이대로 절대 안 된다. 이대로 절대 안 된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한국 이야기 썼을 때 보셨죠? 비숍이 그랬어요. 한국에 와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하나 있더라. 한국인이더라. 못 살면서도 그만하고 잘난 체하고 관료들은 도둑질하고 사람들은 저항조차도 못하고 청늘어지고 세상에 이렇게 게을르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단결 안 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그냥 최하위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난간, 기근으로 피난간 러시아주에 연해주에 이런 데 가서 세계의 피난민들이 다 모여있는 자치국이 보니까 일본, 중국, 뭐 접작, 터키 별군데서 다 왔는데 인종전시회처럼 된 자치구 내의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제일 잘 살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단합이 잘 돼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다. 한국입니다. 어떻게 본토에서는 저렇게도 단합 안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아무도 나라가 없는 데서는 이렇게 잘하느냐. 비숍이 100년 전에 하고 간 말입니다. 비숍이. 이렇게 기가 막힌 민족을, 이렇게 기가 막힌 재능을 있고 이런 창조력이 있는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자질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걸 도장을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죠. 아킬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아킬레스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울었어요.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킬레스요. 당신은 나보다도 그 작은 트로이 성 한 바퀴는 뺏은 게 없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아킬레스의
를 찬양한다. 너 때문이 아니다. 호메로스의 시로 그대의 영웅, 당신은 불멸의 영웅이 되었지만 당신보다도 수백 대는 도시를 정복하고서 호메로스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게 억울하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호메로스가 없어요. 호메로스가 없어요. 우리 창조의 힘을 만들어내고 그 호메로스가 없어요. 그게 문화예요. 장님이라고까지 합니다. 병역의 의미를 된다고 했습니다. 호메로스란 말이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신력이고 병역 의무도 못하는 호메로스처럼 그들을 노래 불렀죠. 여러분들이 지금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뭔가 쌀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술가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업, 정치, 그 많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들을 찬양하고 길이 남기고 그것을 다음의 영웅에게 줄 수 있는 이미지는 호메로스였다. 아킬레스는 시원찮았어도 호메로스가 있었고, 알렉산더는 위대했지만 호메로스가 없었다. 호메로스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한국인 이야기고, 창조학교고, 올림픽 했을 때 그 얘기고, 새천년 할 때의 행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사람한테서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절대 과찬이 아니라 나와야 되는데 나올 가망성이 없다. 왜? 나는 전쟁 때 학교를 다녀서 학교를 안 다닌 거다. 6.25 때도 말일 때 대학 안 다닌 거다. 초등학교 때 일본 애들 근로동원 다니라고 학교 못 다닌 거다. 중학교 때는 돈이 없고 막 가난하고 해서 제대로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시험도 제대로 못 쳤다. 이게 저한테는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책 읽고 제도권에서 배우질 않고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배웠고 오히려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간판은 있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너무 잘 가르쳐서 너무 입학시험이 세가지고 저는 지금 같으면은 서울대학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 절대 못 들어갑니다. 게을르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제가 서울대학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간판은 서울대학이거든요. 왜? 그때는 전쟁 나서 솔직한 얘기로 웬만한 사람 다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제시대 때 교육도 안 받았거든요. 근로도 못 다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환경이기 때문에 돈 많지요, 굶지 않지요, 전쟁 안 치르지요, 학교 제도가 딱딱 짜져 있지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나오기가 참 힘들게 됐다. 그래서 결론으로 갈등 요인이 많다.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주전자 뚜껑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다. 그 뚜껑이 도들거리는 그 힘이 바로 원동력이다. 그걸로 뭐를 돌리느냐? 그 원동력으로 뭘 돌리느냐? 돌리는 메타 테크놀로지.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그 원동력을 정치에다 이용하고 갈등 요인을 조장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러한 사람들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혼돈이 이익이 되는, 창조가 되는 쪽으로 바꿔주자. 기업인이 할 수 있고 정치인이 할 수 있고 문화인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 서툰 강연에 아마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보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늦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지장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외국 같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1초만 늦어도 지금 회사 몇 조 원 손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은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요 플렉시빌리티. 오늘 틀림없이 저로 인해서 손해본 거 만회하실 수 있는 순발력과 융통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오늘 떠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